들어가면 되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센티움 학원에서 이번에 처음 고3 수학을 담당하는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조촐한 분위기는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들 오늘 또 추운데 오셨으니까 또 많이 공부하시고 수학에 대해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드리고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도 좀 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목차는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수능 총평해 드리고 2022 수능 총평해 드리고 그 다음에 23년 우리가 수능 어떻게 예상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강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브로셔랑 그 프린트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에 다 있어요.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치동 수업만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15년 동안 대치동 수업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자랑할 만한 거는 현재 EBS 강사예요. 지금 13년 차 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지금도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제 강의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대치동에서 현재 본원 미래탐구 있어요. 작년에는 세움학원에서 했고 올해는 이제 미래탐구, 그 다음에 오르비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구정 센티움 학원, 그 다음에 대치 명인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조촐한 분위기로 또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오늘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에 좀 물어보시면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EBS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원의 흐름이나 수능의 흐름을 누구보다 어머님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세요? 요즘에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어때요, 어머님들? 어때요?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많이 알려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통 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올해 지금 선생님들끼리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수능이 어떻게 이렇게 출제가 되냐? 또 어떻게 되면 잘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 이제 수원 수투를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수원이고요. 2학기 때 배우는 게 수투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가 74점이 출제가 돼요. 100점 중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은 비교적 쉬웠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것이. 근데 중위권이 문제입니다. 애매한 중위권과 그 다음에 중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일단은 수원수투가 메인 과목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이런 과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수원수투가 메인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배우는 과목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선택 과목과 1등급 컷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고 계세요? 미적분 선택하셨나요? 어떻게? 학통? 우리 아이는 어디 선택했어요? 학통? 어디 선택하셨어요? 학통? 학통의 미적분이요? 미적분? 네, 그리고 학통이 좀 있으시는데, 이제 미적분은 1등급 컷이 한 82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통은 88, 그 다음에 기하는 83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집단 간의 점수가 좀 다르거든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과 확통 선택한 학생,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집단 성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표현 점수가 달라져요. 또 아시죠? 점수 산출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1등급 컷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근데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6월 고사 모의고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대치동 가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 가지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수능 문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들 수학 하도 오래돼서 관심이 좀 없으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먼저 수능의 가장 핵심이 낯선 신유형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끼리도. 왜 그러냐면 보통 어머님들 그 함수하면 fx는 어떤 꼴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x를 막 세제곱하고 fx를 제곱하고 이런 형태는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킬러의 시작은 보통 12번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4점짜리가 몇 번부터인지 아세요? 9번부터거든요. 9번부터인데 9번, 10번, 11번까지는 그래도 쉬운 4점들이 출제되다가 13번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13번 문제부터 학생들이 이제 갈리는 겁니다. 상위권하고 중위권들이 많이 갈리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실제로 그 대치동 모의고사나 문제집에 없는 문제가 또 출제를 한 겁니다. 그만큼 매년 문제를 이렇게 낯선 신유형들을 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함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문제고, 보통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12번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준킬러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 14번 뭐 이런 것도 자세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15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어느 단원이냐면요. 삼각함수 단원이에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보통 삼각함수 문제가 이렇게 빈칸 완성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 길이가 이것도 문제, 같은 한 문제예요. 길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신유형 문제를 15번에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그 2학년 때, 1학년 때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도 또 새로운 문제를 내면서, 아, 너희들이 이제 사교육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말고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유형들은 계속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수험수투는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문제를 꼬면 꼴수록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 완성을 하는 데까지는 꽤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문제가 신유형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문제 재변형 문제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주관식이 들어가거든요. 주관식은 이제 어머니 15번까지 객관식이고 16번부터 23번까지가 이제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2번까지, 20번 문제가 이제 또 준킬러의 시작입니다. 주관식. 한 번 더 애들이 이제 걸려 들어가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는 이제 그 대표적인 문제인데, 기출문제를 재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 9월달에 그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평행이동한 문제를 다시 이렇게 평행이동의 개념을 약간 좀 섞어서 문제를 또 내고 있어요. 구간별로 주어진 함수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한 번 더 걸려들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6월, 9월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재변형돼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예상됐던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22번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22번 문제였는데, 도함수 활용에 출제가 됐고, 가장 고난도가 높고, 오답률이 1등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한 3%에서 4%밖에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나왔던 그런 고난도 문제는 아니고요. 많이 난이도가 낮춰진 상태에서 나와도 학생들은 맨 주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를 몇 개 보여드렸는데도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래서 1등 것이 낮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생님들. 왜 1등 것이 이렇게 낮지? 그전에는 더 어렵게 출제됐다고 했는데, 그때는 92였거든요. 항상. 매년 92가 나오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이제 80점 초반, 80점 중반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그 세 문제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1번, 29번, 30번이 킬러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수능부터는 준킬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명에 들어가시면 준킬러 얘기할 텐데, 그런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29번, 30번의 7문제. 그러니까 중간급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22번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데, 애매한 중상위권 학생들은 중간에 걸려드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고난도 최고 어려운 문제, 아무도 못 푸는 문제 3문제를 내고 나머지 쉽게 냈다면, 이제는 중간급 문제들 대거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까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도 정답률 보고서도 깜짝 놀라요. 저도 이번에 와, 이게 정답률이 3%, 4%밖에 안 나와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년 이제 학생들이 왜 이렇게 언론에서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이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사교에서 어떻게 배우는 거에 따라서 또 한번 변하게 하고, 또 새로운 유형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기출을 변형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새로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23 수능은 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공통 수학은 계속 변할 겁니다. 또 올해도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를 또 낼 거예요. 근데 새로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유명 선생님들 인터넷이나 이제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또 새로운 문제가 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변별력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선택 과목 굉장히 조절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들 아까 확통 선택한 어머님도 있고 미적분 선택한 어머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전에는요, 저번에 9월달 같은 경우는 확통 1등급이 92점까지 올라가고 미적분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난이도를 확통이랑 기하를 좀 올려버렸어요. 기하를 좀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공평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과목이 어려워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 과목은 어렵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시험 보니까. 선택 과목은 계속해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이번 수능에서는 미적분이 약간 좀 쉬운 상황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확통이랑 기하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서 조절을 했다. 그래서 1등급 것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82, 83, 88 정도로. 많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를 좀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2학년 때 지금 수학 많이 학원 다니셨죠? 다니셨는데 고3은 또 다 틀려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능을 체제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겨울방학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세우시고 나는 만점을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 100분 안에 풀 때 이게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4번 반복되거든요. 그 흐름을 좀 정확하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게끔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 수능 또 예측을 좀 잠깐 해드리면,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계속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렵게 낼 수 있게끔 출제가 된다. 어렵다는 것은 제가 얘기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호재입니다, 지금. 중키로들이 많이 출제가 돼도 학생들 많이 연습이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문자 온 애들도 만점도 굉장히 많은데 떨어지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양극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계속 난이도를 조절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는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예 없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중킬러 문제가 사실상 당락 결정하는, 그러니까 7문제 있죠. 그 7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지금은 관건입니다. 7문제가 몇 점이냐? 2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2점 플러스 알파가 아마 점수에 어느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느냐가 지금은 최대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3학년 되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수원 수투는 완벽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막 내신 때 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원 수투는 1년 동안 공부할 과목입니다. 감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같이 문제들이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가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는 방법, 스킬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스스로 풀게끔 계속, 그 다음에 혼자서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있게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1년 동안 완벽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끝까지 1년 동안 쉬지 않고 수원수를 공부하는 학생들 점수가 잘 나왔는데, 중간에 쉬고 좀 했다 안 했다는 학생들은 중간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잘 됐다라고 하시는데 잘 안 돼 있어요, 의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선택을 좀 하시고 뭐 하셨을 텐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택 과목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른도 아시겠지만 확통하고 미적분이잖아요. 그죠? 그 과목 자체를 선택을 했으면 방학 동안 단기간에 좀 완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추가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끝낸 상태에서는 조금씩 추가한다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랑 공부 방법이 다르고, 얘는 좀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빠르게. 그 다음에 수원수투는 좀 1년 동안 꾸준히 좀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 현혹되는 것보다는 중킬러 문제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연습을 1년 동안 시키는 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1년 동안,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3번 이상 정리한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기출문제 뭐 중요하다는 건 또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를 풀면 한 72점 정도는 항상 기출문제에서 재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문제를 제외한 문제들은
거의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들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유형, 신유형, 그 다음에 변형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을 이제 3학년 때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센티움하고 압구정은 제가 이제 과거에 수업을 많이 했어요. 여기 정보학원이라고 아세요?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가던 학원에서 한 7년 정도 수업을 했었고, 여기 현대고 쪽, 여기 뭐 현대아파트인가? 이쪽 부분에서 조금 수업을 하다가 요즘은 대치동만 수업을 하는데, 이번에 또 원장님이랑 또 인연이 돼갖고 여기 압구정까지 또 고향 같은 곳에 와서 수업을 좀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수원수투 만점의 시작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요. 이제 수업 진도표가 이제 15회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회 정도에 끝나기도 하고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13회에 끝나기도 하고 14회 끝나기도 하고 학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생들마다. 그렇게 해서 15회에 걸쳐서 이제 수원수투를 좀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테스트 보고 어머님들한테 이제 문자 발송을 해드려요. 어느 정도 수준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과제물은 이제 70일 정도 매주 나갑니다.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최우수 기출문제하고 신유형 콘텐츠는 새로운 문제들을 좀 주고요. 개인별 오답 노트 제공하고 그 다음에 취약단원 보충 자료 제공합니다. 수원수투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 대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정시를 올인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긴 합니다. 사실 이제 내신이 좀 힘든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에 올인하겠다. 내가 이제 수학에서 뭐 반드시 만점이나 1등은 맞겠다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2회 해갖고 방학 집중 완성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토에 진행을 하고요. 16회 걸쳐 좀 길게 진행을 해요. 근데 수원수투는 다 들을 수 있는 과목이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난이도를 좀 높게 잡으려다가 의외로 작년에 보면 미적분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 개념서 한번 보고 온 애들도 굉장히 많고, 했다고 해도 굉장히 부족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려고 좀 2배로 거의 늘렸어요. 1회부터 16회까지 일주일에 2번, 한 번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직접 클리닉도 하면서 매주 이제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과제물,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제 강남 지역 내신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3, 4점, 대치동 컨텐츠까지 해서 16회 정도로 이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좌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관리 시스템은 어머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뭐 인강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촬영을 하고요, 대치동에서. 그 다음에 EBS 강의 보면 제가 또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제물, 그 다음에 그 틀린 문제 어머님 상담 체제가 이제 잘 갖춰져 있고요. 직접 제가 다 관리를 좀 합니다. 조금 보통 이제 대치동 선생님들 하면 조교들한테 다 맡기고 안 하거든요. 이름도 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 명 한 명 다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제가 관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좀 자랑을 좀 하면 저는 이제 수능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EBS 현직 EBS 강사고요. 컨텐츠하고 관리 프로그램 강의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를 많이 집필했어요. EBS 교재를. 그래서 교재 집필에 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머님들과 학부모 사이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선생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머님들 전략을 좀 짜주시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자녀분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질문 있으면 좀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머님들. 네. 있어요? 궁금하신 거 없어요? 대치동이랑 예. 이제 그 수업이 예. 대치동 수업이 좀 다른가요? 똑같아요, 저는. 예, 똑같아요. 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네. 대치동은 뭐가 좀 다르니까 열심히 여기서도 갈 텐데. 네. 대치동까지 굳이 여기 있으신 분을 가지 않게끔 제가 여기로 다 해드릴 텐데 모르겠어요. 네. 똑같이 합니다. 대치동이랑 똑같이 진행할 거고요. 미래탐구, 대치미래탐구랑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예. 과제물도 똑같고요. 예. 문제풀 수업도 예. 토요일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 시작해. 주 2회 반으로 시작하고요. 조금 근데 여기는 조금 난이도 낮춰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난이도 낮춰서 좀 전체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게끔 해요. 주 이틀 반으로. 작년에 하루 반으로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위적분이. 거의 처음 하는 애들도 많고, 한 번 해도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내신하고 수능까지. 방학 때.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어디 고등학교 다니세요, 우리? 저는 앞고고 앞고. 여기는 현대고. 현대고, 여기 뭐? 예? 아, 현대고, 그렇구나.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래요?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돼요. 수능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수능에 대해서? 네, 참. 네. 또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어머님도 잘 오셨으니까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